자, 안녕하세요. 바른길 부동산입니다. 자, 아파트를 고르는 기준 중에 하나는 바로 뭐죠? 바로 브랜드도 무시를 못하는데요. 자, 전통적으로 유명했던 시대의 강호의 브랜드들이 있죠. 바로 롯데캐슬, 자, 레미안 프루지오, 자이, 힐스테이트. 자, 옛날 같은 경우는 이름은 어떻게 졌죠? 뭐 삼성 아파트, 대우 아파트, 뭐 롯데 아파트 이랬는데, 자, 어느 순간부터인지 이렇게 영어가 도입이 되기 시작했죠. 요즘에 너무 영어를 남발을 하죠. 좋은 학군이 있다 그러면 에듀타운, 지하철이 간다 그러면 메트로 시티, 자, 옆에 숲이 있다 그러면 포레, 자, 옆에 바다가 있다 그러면 뭐 오션, 뭐 오션뷰. 자, 시대의 강호인 이 1군 브랜드 아파트가 있고요. 그 밑에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신진 세력들. 자, 요즘 뜨는 건설사 뭐 대방 디에트, 제일 풍경채, 호반 서밋, 중운, X클래스, 우미린 이런 아파트들도 요즘에 갑자기 신흥 세력으로 자 부상을 하고 있죠. 요즘에 특히 그런데 왜 그럴까요? 자, 심지어는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로도 등극이 될 정도로 유명해진 곳도 있죠. 예를 들자면 광고의 중흥 S 클래스 같은 경우는 그 주변 지역의 대장 아파트라고 할 수 있고요. 동탄 대방 디에트르 엄청나게 분양가 싸서 여기는 뭐 로또 아파트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만큼 이군 건설사의 브랜드는 많이 품격이 상승을 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자, 이런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호반, 중흥 등 해가지고 5개의 건설사를 조사를 했으니까 공공택지의 37%를 낙찰했다. 자, 무시한 공공택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7%를 무려 5개밖에 안 되는 건설사가 낙찰을 성공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나라 전국의 건설사는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자, 무려 7,000개의 건설사가 있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확률이 지극히 낮은 게 정상인데, 자, 무려 37%나 5개의 건설사가 낙찰을 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요거는 2017년에서 21년 동안 최근 5년간 공공택지 낙찰 많은 건설사, 아까 전에 말한 건설사죠. 호반, 대방, 중흥, 우미, 제일. 자,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친절하게 자 브랜드 로고로 이렇게 설명드렸던 이런 건설사들이 알고 보니 이렇게 많은 계열사를 가지고 있더라. 호반 같은 경우는 36개, 대방 43개, 중흥은 47개, 우미는 41개, 19개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봤을 때도 한 20개에서 많게는 40몇 개, 50개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계열사를 가지고 있더라. 자, 이 계열사를 통해서 중복으로 입찰을 해서 확률을 높인 다음에 필지를 입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계열사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사업을 확장했다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자, 문제가 되죠. 그 계열사들이 알고 봤더니 페이퍼 컴퍼니였다. 단순하게 종이로만, 문서로만 존재했던 그런 계열사들이 많았더라. 호반건설 페이퍼 컴퍼니 동원에 LH 공공택지 싹쓸이 한다고. 자, 요 기사는 2021년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단 요게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공공택지 분양 공고가 난다면 일단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해서 벌떼 작전을 쓴다. 자, 요게 문제가 된 것을 직감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떻게 한다? 환수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해서 너무 독식하지 않았냐, 그거를 다시 환수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일단은 이제 건설사 관계자는 자, 이런 푸념을 하는 거죠. 자, LH에서 그런 입찰 공고를 내고 여건에 맞는 시행 법인이 참여를 해서 낙찰을 받은 거잖아요. 자, 우리가 뭐 합법적으로 한 거지 불법을 통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라는 뉘앙스로 이렇게 툴툴거리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하지만 국토부는 야야야야 얄짤없어, 니네 벌떼 입찰 맞으니까 제대로 한번 손보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죠. 근데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슈화 시키는 거니? 막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벌떼 입찰 다시 수면 위로 등장한 까닭은 그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여전히 위장 계열사들이 입찰에 참여해가지고 본인들이 독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2019년 8월 1일 대략적으로 3년 전에도 자, 이런 뉴스가 똑같이 나옵니다. 2008년도부터 2018년까지 공공주택 용지 자, 입찰
참여 대상 473개 필지 중에서 호반, 중흥, 반도, 우미, 제일풍경채 5개의 건설사가 모두 30%를 휩쓸어 갔다. 자, 기사가 똑같죠. 자, 물론 건설사가 약간씩 달라지긴 했지만 그때는 30%였는데요. 지금은 37%. 하지만 3년 전에도 고쳐지지 않는 게 이제 다시 한번 이슈화된 거고요. 자, 이 5개의 건설사가 전체 건설사의 0.06%의 비중밖에 안 되는데, 자, 이분들이 30%를 휩쓸어 갔다. 자, 뭐 20대 80의 비율, 상위 20%가 80%를 독식한다. 막 이런 거 아니에요. 0.06%가 30% 이상을 독식하더라는 새로운 이론. 자, 그렇다면 이 건설사들이 어떻게 독식을 했는지 한번 한 건설사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호반건설의 낙찰 필지를 연도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이제 LH 분양택지 기준이고요. 2008년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에 낙찰된 낙찰 건수는 하나. 요때 당시에는 뭐 한 건밖에 못했죠. 이 2011년부터 갑자기 뽕 하고 43개의 입찰 필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8개를 낙찰했습니다. 무려 비중이 18.6%나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로부터 쭉 해가지고 꾸준히 18.6%, 9.5%, 14, 6%, 4%, 6%, 14%, 18.3% 해가지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 이렇게 건설사가 많습니다. 2019년, 자, 그때 당시에는 계열사가 무려 43개. 자, 중간중간에 임직원 수가 1명, 뭐 HB개발, 자, 여기도 1명, TS광교, 여기도 1명 해가지고 페이퍼 컴퍼니에 의심이 들긴 해요. 자, 이런 많은 계열사들이 어떻게 도전을 했냐? 경기 이천 마장택지지구 A1 블럭은 29개의 건설사가 입찰에 참가했는데 그 중에 13개가 호반건설. 자, 무려 44.8%. B4 블럭은 더 심합니다. 36개의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했는데 그 중에 31개가 호반건설 계열사였더라. 무려 86.1%. 자, 요런 확률이면 당첨 안 되는 게 더 이상하죠. B3 블럭도 37개 중에 31개가 호반 소속이었다. 자, 이렇게 많은 페이퍼 컴퍼니들이 도전을 하다 보니까, 자, 다른 건설사도 똑같습니다. 자, 금강주택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은 건설사가 있네요. 와.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LH가 2019년 11월 달에 공모를 했죠. 남원주 역세권 A1 블럭에는 총 16개사가 입찰을 했는데 그 가운데 9개나 되는, 자, 반 넘게 호반건설 계열사들이 도전을 했다. 그런데 자, 그로부터 2달 전으로 돌아가면 9월 달에는 오산세교 2지구가 입찰에 응했는데 그때 18개사가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 12곳이 중흥건설 계열이었다. 전 이 기사를 봤을 때 뭐지? 목미 건설사가 절대적으로 겹치지가 않는 신의 손이라는 거죠. 누가 얘기한 듯이 9월 달에는 중흥건설이 12곳이나 자, 입찰에 참여하는 몰빵을 했고, 그로부터 2달 뒤에는 호반건설이 9개의 계열사를 자, 입찰에 응하는 자, 몰빵을 했다는 거죠. 자, 교통정리가 잘 되는, 자, 겹치지 않는 신의 손을 가지고 있는, 자, 2개의 건설사를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2011년에는 시공 능력 평가가 49위였다면 자, 쭉쭉쭉 올라가서 최근에는 11위까지 올라갔더라. 자, 그렇다면 이런 벌떼 입찰을 정부는 어떻게 대처를 했던 걸까요? 2020년에는 계열사 전매를 금지하고 계열사 떼 입찰을 막는다고 2년 전에 발표를 했지만, 자, 2년 후에도 여전히 벌떼 입찰은 계속되더라. 자, 그래서 21년 작년에는 페이퍼 컴퍼니를 서울시에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8곳이 적발이 됐다고 하는데, 자, 서울시 등록 건설업체는 13,000여 개, 이 중 15%는 페이퍼 컴퍼니로 추정을 한다. 대략적으로 뭐 2,000개 정도 되는데, 자, 그 중에서 자, 18곳이나 적발을 했더라.
많이 적발한 건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은 자 서울시가 이런 거를 단속했다는 자체가 고무적이긴 하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2021년 3월달에 공공택지 공급제도 방식을 개선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추첨제를 통해서 자 건설사를 뽑았다면 자 이게 너무 말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경쟁 입찰, 수의 계약을 자 골고루 써서 방식을 개선하겠다라고 한 거죠. 과거에는 이렇게 추첨제로서 많이 선정을 했는데 자 이상하게 수의 계약을 통해서 한 곳도 있어요. A11, A12 수의 계약으로 가져간 하천대유 자산관리. 오이? 많이 들어봤는데요. 자 성남의 뜰 나오죠. 아하 판교 대상이구나. 자 그리고 최근에는 요런 개선사항 안내문도 발표를 했습니다. 타업체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거나 자 신탁까지 자 전매를 못하게 하니까 이제 신탁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더라. 자 이렇게 니네들이 하면은 사전 청약의 인센티브를 미부여하겠다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자 요거는 잘한 것 같지만 다음을 보자면 자, 동일 IP 청약을 제한한다. 계열사를 동원해서 입찰을 하는 벌떼 입찰 방지 및 국회 지적사항 등을 고려하여 자 이제 드디어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많은 계열사를 동원해서 벌떼 입찰을 통해서 확률을 높이는 자 요거를 처단하기 위한 바로 해결책이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요것만 하면 이제 다 잡을 수 있어. 자 뭐냐 LH 청약센터를 통해 토지 청약 시 동일 IP 청약을 제한하겠다. 동일한 IP로 청약할 수 없게 막아놓으면 계열사들이 청약을 못하는 거죠. PC방이 이렇게 많은데 자 이 점들이 하나씩 다 이제 PC방인데 자 건설사들이 PC방에서 청약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난 LH는 모르겠다. 여튼 동일 IP의 청약을 제한해서 자, 벌떼 입찰을 막겠다라는 엄청난 포부를 LH에서 자 내놨습니다. 화이팅! 자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공택지 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땅을 이렇게 LH가 살펴보죠. 자 드디어 자 이런 땅에다가 아파트 아니면 여러 가지 주택들을 짓겠다라고 자 이제 선정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 순서 바로 LH 직원이 와서 땅을 사야 되겠죠. 과거에도 그랬듯이 좋은 땅은 LH 직원이 산다. 자 사고 나서 적정한 가격에 보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LH가 택지 개발을 하게 되죠. 조성공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쪼갠 다음에 나눠서 팔더라. 자 그때 공고를 내니 이런 벌떼 입찰로 여러 계열사들이 덤벼들어서 자 입찰을 받게 되고요. 자 으리으리한 아파트가 지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아파트들이 자 많아지고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떻게 됐죠?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올랐더라. 자 여기서 배워야 될 점 교훈. 진정한 땅 투자의 고수는 부동산 업자도 아니고 저도 절대 아닙니다. 자 누구냐? 바로 LH 임직원이었다. 자 그분들은 맨눈으로 땅을 찾고요. 자 나무를 좋아하기 때문에 빽빽하게 나무를 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진행이 됐는지 그거를 이제 LH가 사준다고 해서 보상도 많이 받고 자 이분들은 정말로 진정한 고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분들에게 배우세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로또 당첨 확률을 높이는 법은 바로 누가 잘 가르쳐준다. 자 건설사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자 건설사에게 한 수 배웁니다. 로또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로또를 겁나 많이 사면은 자 당첨될 확률이 올라가더라. 자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의식주 그중에 이제 주는 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자 이 주로 대표될 수 있는 아파트를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어서 보다 아름다운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